주차 조건이 안 됐어요. 2m, 3m. 소행 중인데도 갑자기 서 있으니까 완전히 닫혀 있더라고. 완전히 닫혀 있어가지고 살짝 정지하는 순간에. 평소에도 인천공항 운행 자주 하시는 분이시죠? 네네. 오늘같이 이런 날 자주 보셨습니까? 아, 처음 봤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사고가 난 상황도 그렇지만 운전하기에 이렇게 악조건의 상황이 그렇게 흔한 날은 아니지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속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서당 종합체육관 붕괴 사고 현장, 그 사고 현장에서 매몰돼 있었던 마지막 근로자 한 명도 모두 구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매몰된 9명의 근로자 모두 다 구조했다는 소식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고는요, 사중 추돌 사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1시간도 안 돼 무려 100중 추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는데요. 영종대교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해무가 잦은 곳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이 100중 추돌 사고까지 번지게 됐을까요? 사고가 이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상 상황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 잇따라 내린 눈과 비로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진 데다 해무까지 더해져서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게다가 사고 시간 당시엔 안개가 다리 중간중간에 끼어 있었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정확한 상황을 인지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안개가 부분적으로 끼었기 때문에 안개 낀 데에서는 차들이 서행을 하며 달리다가 안개가 붙이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속력을 낸 상태에서 가다가 다시 안개가 끼니까 거기서 이제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들은 감속 없이 평균 100km 속도로 달려야 하는 영종대교 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초 사고 발생 지점으로 가는 길이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차량들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운전자들은 머리에 피를 흘리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는 많습니다. 지금 버스 사이에 제가 본 것만 해도 버스 사이에 낀 차가 한 7, 8대가 되는데 차들이 완전히 버스 사이에 납작하게 계속 그 당시에 사고의 앞에서 사고 나고 뒤에도 계속 차가 추돌하는 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차에 있는 차가 뒤에서 와서 또 차가 앞차를 받고 또 그 앞차가 또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제가 본 것만 해도 뭐 손하고 머리에 피 흘리는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뒤늦은 수습도 사고가 커지는 데에 한몫을 했습니다. 사고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상황에서 영종대교는 통행이 금지되거나 안전판이 설치되는 등의 기초적인 대응도 없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기상대가 영종대교의 가시거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서해대교 추돌 사고 이후 기상청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안개특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도량 주변에 안개가 끼게 되면 사전에 이제 안개 주의 그 표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도 도로 정강 표지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제때 고지가 됐는지를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교량에 이제 이렇게 깊게 껴서 문제가 됐다면 좀 더 현장에 직원들을 좀 파견을 해서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겠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안개가 끼었을 경우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차 안에서 전방을 주시하기보다는 창문을 열고 소리를 이용해서 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개 상황에서는 전부 그 운전자들이 전방 상향 상황을 갖다 주시하는데요. 오히려 안개가 꼈을 때는 노면을 보고 운전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개가 뒷면으로부터 이격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뒷면 쪽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뒷면을 보면서 총각 문을 열고 총각
안개 때문에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조치는 삼각대를 세우거나 안전봉을 이용해 뒤따라오는 차량에 주의를 주는 것일 텐데요. 자, 오늘처럼 차량 전조등이 한 치 앞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안개가 짙은 상황에서는 삼각대보다는 불꽃을 신호탄처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불꽃 신호, 화약을 이용해서 불꽃을 내는 그런 신호가 있는데 이것을 터트려서 알려주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현행도로교통법에 운전자도 일반 운전자도 이것을 휴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차량 출고 시에 이것을 비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던져서 신호탄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종대교 백중 추돌 사고는 9년 전에 있었던 서해대교 연쇄 추돌 사고를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두 사고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최용재 앵커와 함께 영종대교와 서해대교 사고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재 앵커. 네. 서해대교 사고 때도요.